자, 여러분, 현대인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봅니다. 전철을 타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 얼굴을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피하거나 또 이렇게 보거나 웃거나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철을 타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든지 거기에 뭐 글을 읽든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30분만 이게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증에 걸릴 정도로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 사람이 현대인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사회구조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방송의 거의 90%가 먹는 방송이에요. 그래갖고 계속 먹으면서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가 일본 말로 맛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오이시. 그래서 아니 쟤들은 왜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먹고 오이시 오이시 저러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일본에 갔다 온 분이 하는 말이 일본 사회 구조가 너무나 이렇게 위계질서가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직 먹는 것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게 어디 맛집 가서 하나 먹는 거야.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족을 찾느냐고 그렇게 먹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회구조 복잡해지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받아요. 내 뜻을 말살시키지. 엄마 나 영어학원 가기 싫어. 안 들어줘요. 안 돼. 가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학학원 가. 성적 몇 점 맞았어. 전부 타인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입받고 학교 가면 주입식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없죠. 정말로 먹는 거 외에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어때요? 내 뜻대로 되잖아. 누르면 나와 그냥 걔는. 명령 체계야. 그냥 누르면 나와. 그치? 방송을 틀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누르는 단추에 따라 저는 나한테 복종한다고. 그리고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 부모는 그렇게 요구가 많아. 스마트폰 하나 사줘도 너 요번에 수학 점수 몇 점 맞아야 된다.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넌 뭘 해야 돼. 이러는데 얘는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중독될 수밖에. 그러면 아유 좋은 거 아니에요 혜라님? 그렇게 뭐 받고 그거라도 즐거움을 찾으면 좋은데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이고 중독이죠. 왜? 인간의 기본적인 즐거움은요.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인체 오감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태어난 거거든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이해해 줄 때 가장 기뻐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때 상대방이 가장 기뻐요.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 소통이 되면 너무 행복하지. 그걸 느끼려고 태어났는데 스마트폰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 에고들이 현대 에고들이 간단하게 찾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얘한테는 뭘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중독돼 있는데 중독돼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공허하지. 왜 사나 싶을 정도로 머리형 인간을 만들죠. 무서운 거죠. 인간미가 없는 거지. 진짜 축구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서로 실수해서 태클도 걸고 미안하다고 하고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걸 스마트폰으로 축구 게임을 해요. 하나도 몸으로는 잠재의식으로는 공감을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게임으로만 뇌의 자극으로만 쾌락으로만 느낄 때 인간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이 가지나 소통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무섭게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옆집에서 누가 죽어도 심지어는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은 열려 있고 옆집 아줌마가 와서 저희 뭐 숟가락이나 뭐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아유 내가 그거 뭐 갖다 썼어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들락달락하고 밥 먹을 때 그냥 수저 하나 넣으면 같이 와서 먹고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다 알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그냥 때로 몰려가서 얼마나 힘드냐고 하고 이랬던 사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전부 문이 닫혀 있고 단절된 사회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점점 더 인간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고 공감과 소통을 방해하고 있죠. 상대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방해해요. 왜 공감과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느냐. 상처받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얘기하면서 나 좀 알아줘 했을 때 상처받은 경험들이 많거든요. 뒤에서 어머 제가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믿고 얘기했는데 뒤에서 엉뚱한 얘기를 해서 나를 상처 준 기억. 그리고 내가 공감받으려고 얘기했더니 네가 이상하다 얘.
그 사람이 이랬겠지. 네가 문제야 하면서 나를 공격해서 상처받았던 얘. 그것 때문에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나한테 공감해달라고 얘기할 때 부담을 느끼죠. 현대인은. 내가 공감받고 이해받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타인을 해준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공감과 이해를 원하는 그 파동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을 받을 때 짜증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하기 싫고 소통하기 싫고 이런 마음 올라와요. 그걸 우리가 에고라고 하죠. 타인과 나를 경계짓는 마음, 에고죠. 타인과 나는 하나인데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해해주기 싫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저 사람이 날 피해주는 것 같고 그 마음이 관념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분열돼 있고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게 두렵고 나 역시 힘들 때 상대방에게 공감과 이해를 구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한테 공감과 이해를 구할 때 현대인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왜? 두려워서. 내가 공감과 이해를 해줬다가 내가 다칠까 봐. 나한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 영역을 침범할까 봐. 자기 영역을 딱 성을 쌓고 살아요. 그 성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외로운 줄 모르고 현대인은 그렇게 살죠. 그 자기의 성, 자기의 영역, 그리고 소통을 가로막는 그 주범이 현대 스마트폰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갖고 노는 거 좋지 않고요. 어른분들도 계속 그 화면을 쳐다보고 그게 치명적이죠. 현대의 많은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로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어요.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아주 편리한 점도 많지만 부작용으로 그것이 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이 몸과 마음으로 한번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제기차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자꾸 같이 놀아주고 스킨십 해야 돼요.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있는 건 외롭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외로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EBS 다큐멘터리인가 보니까 전학을 몇 번을 간 아이가 친구가 없고 외로우니까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참 현명하더라고요. 동물 치유를 받게 하는데 돌고래 치유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돌고래 큰 바닷가에 돌고래가 살고 있는데 가서 이 아이가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대니까 돌고래가 내가 네 친구 할게, 이 표시가 이 손바닥에 입을 갖다 대는 거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무리 손을 갖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도 입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계속 빙빙 돌면서 돌고래가 탐색을 합니다. 4번째 날인가 5번째 날 끊임없이 도전하고 어느 날 이렇게 손을 올렸는데 그날 입을 맞췄어요.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이 정말로 너무나 밝아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돌고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돌고래 이렇게 지느러미를 붙잡고 막 그 안에를 헤엄치고 어떤 일은 마음의 교감을 하는 거죠. 동물, 그렇게 단순한 동물들은요, 여러분 가식이 없어요, 첫째.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살죠. 그래서 진짜로 이 아이의 마음의 친구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입을 맞추지 않아요. 가식적인 게 없잖아, 동물은. 더군다나 돌고래는 주파수 대역이 인간하고 많이 비슷한데 치유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행복한 경험을 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경험을 한 거죠. 이 아이의 얼굴이 막 빛나고 있고 게임할 때 못 느꼈던 어떤 생기를 느끼니까 엄마가 아니 어떻게 돌고래랑 입 맞춘 거 하나만 갖고도 아이가 저렇게 변하느냐고. 입 맞춰서 변한 게 아니고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할 때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게임을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쁘죠. 돌고래와 소통해도 이렇게 기쁜데 사람과 사람이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하면 너무 기쁘죠.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자기 아이가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고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아이가 너무 외롭고 있고 외로운 상태고 내 마음을 줄 곳이 없는 거고 부모님 또한 아이 마음을 모르고 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병들을 거예요. 단순한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 사람끼리 소통을 피하게 되니까 대인 기피증이 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친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자녀나 또는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증상이 보이면 바꿔
밖으로 나가서 부딪히고 따뜻한 햇살 받고 많은 사람이랑 운동도 하고 교감을 나누는 그런 행위를 해보시고 더 직접적인 치유의 방법으로 마음 공부를 통한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